열심히 애터미 하시는데도 왜 내 사업이 정체된 느낌이 드는 걸까 하고 고민하신 적 없으세요? 회원은 늘어나는데 왜 소비가 늘지 않지?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때 우리 리더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일 업무 A코어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A코어의 핵심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사장님들 이 A코어 매일같이 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 읽기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하루 15분씩 책 읽기라고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리더들은 필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행동 지침서로서 곁에 두고 수시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왜 자꾸 책을 읽으라고 할까? 책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나의 성품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깊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을 읽다 보면 사업 방법,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꼭 책을 읽어야 되겠죠? 두 번째, VOD 시청입니다. 우리가 로드를 뛰거나 거절받으면 좀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매일 나의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유소는 바로 한 편 이상의 동영상을 보는 것입니다. 스폰서의 추천 영상이나 애터미 공식 채널 유튜브를 보면 애터미 사업의 바른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특히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좋아하는데요. 이 인문학 강의는 애터미 사업과 접목시켜서 강의를 해주셔서 사업 접목이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미팅과 세미나입니다. 소비자 미팅, 센터 미팅, 온라인 미팅, 오프라인 미팅, 다양한 미팅이 있죠. 매주 월요일마다 있는 굿모닝 애터미는 회사의 최근 근황과 신제품 소개를 해주니까 우리가 회사의 소식을 빨리 알 수 있는 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미팅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사업자들의 그 사업 경험을 듣고 센터 사장님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더 끈끈한 동기를 느끼면서 또 열정을 주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만나야 힘이 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품 애용입니다. 리더분들은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라고 합니다. 제가 써본 제품은 더 진한 감동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제품 가짓수가 많을수록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애터미 제품과 걸리지 않는 대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자연스럽고 애터미 제품 이야기를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 전달을 하고 나서 후속 관리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제품을 써보고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또 나 자신의 사용 전후 변화 기록을 해놓으면은 감동을 전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내가 감동을 받았었는데 때로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록들을 좀 적어 놓으면은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면 제품 애용 가짓수를 한 가지씩 늘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솔더 플랜입니다. 우리 자랑할 거 많죠. 회사 자랑, 제품 자랑, 스폰서 자랑, 연금성 소득 자랑, 임페리얼 자랑, 마케팅 플랜 자랑. 정말 또 우리는 플랫폼 오너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데 때로는 내가 다 몰라서 좀 마음의 부담감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도 우리 회장님은 애터미의 핵심만 전하면 된다. 정보 전달이 목적이다. 그러면서 100명을 만났을 때 만난 그 정보 전달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애터미 아나요? 저는 애터미 사업자입니다. 제품 싸고 좋아요. 큰 돈도 벌 수 있어요. 나는 한 달에 1억 버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하다 보면 때로는 애터미 알아요? 요거까지밖에 못하고 나올 때도 있지만 항상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꼭 만나면 물어보죠,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 법니까?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지금은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는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요. 큰 빌딩을 건축할수록 지하를 깊이 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에 입주자가 생겨야 그때부터 수익이 나잖아요. 그 전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월 1억을 받는 거라서 지금은 지하를 깊이 파는 중입니다. 바로 소비자 구축을 탄탄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카카오톡은 2006년에 창립된 이래 2015년부터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창립해서 1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우리 사업 구멍가게 사업 아니잖아요. 글로벌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잘 견디고 나아갈 때 우리도 분명히 성공한 사업자들처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소비자 전달 점검입니다. 소비자를 만날 때 진심인지, 우리가 특히 이제 백만갑 하다 보면 가게들을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가게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우리를 대할 때, 저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티가 나잖아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심 어린 마음이 들어가야 그 상대방도 저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샘플을 들고 다닐 때 샘플을 전달하기 전에 미리 좀 제품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은 제품 공부를 미리 하고 그 이제 전달도 하고 이야기도 쉽게 꺼냅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또 이용을 하는데 제가 따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앞면은 제품 정보, 그다음에 뒤에는 우리가 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요약된 과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뭐 1분 이내에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을 읽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읽어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물론 그냥 버린 사람도 있겠지만 관심 있게 읽어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말로 다 전달하지는 못해도 그러한 과정들을 좀 해서 이게 팜플렛으로 해서 만들어서 전달해주면 나도 전달하기 쉽고 상대방도 나중에 꼼꼼히 읽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우리 스폰서님들 써봐, 알아봐, 해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상담인데요. 우리가 스폰서는 내 상담에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주잖아요. 상담하면서 하다 보면은 내게 필요한 사업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과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 하라고 하잖아요. 하다가 보면 스폰서님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캐치를 해서 인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과의 상담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 쌓기인데요.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규칙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회원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또 회원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소비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제 또 신규 회원을 늘리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고객에 좀 소홀해지게 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규칙적인 방문과 또 문자 안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이어리에다가 좀 적어놓고 내가 규칙적으로 만나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다가 보니까 사업자로 나오면 그 사람한테 신경 쓰느라고 또 그동안에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좀 후순위로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게 후순위로 물리게 되면 또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더그 임페리얼 마스터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우리 사업에 변화를 주려면 밑불을 지르라고. 그런데 산불을 질러라. 그만큼 큰 불을 지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밑에서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내가 사업자로 안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계보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동기부여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밑불을 잘 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이 좋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말씀했죠. 측량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다. 내 자신을 내가 A코어로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면서 내가 사업의 방향성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에 부족한지 그것을 알려면은 그냥 대충은 안 돼요. A코어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 A코어 점검 있잖아요.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해 나가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이 정말 습관이 돼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이 몸으로 배워서 딱 할 수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은 좀 그게 좀 저 같은 경우는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A코어를 체크하다 보면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디에서 힘을 더 얻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A코어를 잘 실천을 해서 우리 사업을 쇄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수 사장님 아주 간결하면서도 중심적인 A코어를 개선해서 정체된 사업을 다시 개선해 나가자 하는 내용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어,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1분 스피치와 A코가 아니라 네, 액션 5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분 스피치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 신현욱 사장님, 네네,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신현옥입니다. 저는 친구 누나로부터 엔터미를 알게 됐는데, 알기 전에 저는 이제 네트워크 경험이 있어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냥 저 친분 때문에, 그래,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갔던 게 저는 회장님 강의보다는 저는 마케팅으로 인해서 저는 마케팅 들었을 때 상한선에 레이어가 돼서 진짜 이런 회사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혼자서 박수를 신나게 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고 나서 진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회사로구나. 그래서 지금은 열정적으로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게 제가 애터미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믿음 생활을 그렇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만나면서 저의 믿음 생활이 많이 성장된 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 애터미에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크게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거에 참 깊은 감동이 있고 그것도 있고 제가 많이 이 회사를 처음에 알았을 때하고 지금 알았을 때하고는 진짜 값어치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저희 김영란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얘기해 줬던 게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여장, 진짜, 제가 봤을 땐 진짜 옛날 같았으면은 장군 그 별을 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아, 우리가 사업을 너무 진짜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왜냐면은 이 좋은 사업을 알고는 있는데 가치를 진짜 제대로 크기를 몰라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다가서지 말고 때로는 진짜 무대뽀식으로도 한번 다가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서 꼭 성공해서 저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그 유럽의 그런 연예인들이 하는 그 캠핑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애터미 하는 식구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동참해서 거기서 그런 캠핑을 생활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저는 진짜 헬기 타고 낚시 해보는 게 진짜 꿈인데 서상진 사장님이 그걸 동참해 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그때 이제 저희가 임페리얼 되면은 진짜 많은 인원이 돼서 진짜 시간 그리고 뭐 시간적인 자유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옆에 있으니까 같이 행복하게 그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신효원 사장님 꿈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1분 스피치와 우리 강의 듣고 느낀 소감까지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김지은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소비하셨던 어머니를 통해서 애터미를 알게 되었고, 다단계라는 사실에 쓰지 못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의 스폰서님들이 저를 세미나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수많은 거절 끝에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이제 3개월을 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공항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공항에서의 노동소득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평생을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애터미는 노동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그게 와닿진 않았는데 처음에는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애터미를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회장님 말씀대로 10년 안에 평생 먹고 살 것들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그게 이제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원하는 그 세계 여행을 카드 한 장을 들고 정말 가는 날을 늘 상상하고 꿈꾸면서 그게 저의 애터미 사업의 큰 동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김종숙 사장님께서 에이코어 강의를 해주셨는데 정말 와닿았던 몇몇 개가 제품 애용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라고. 제가 최근에 이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이 사실 해모임을 신랑이 드시게 사셨는데 이제 그거 좋으니까 사장님도 드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너무 비위가 약해가지고 이 해모임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미나도 듣고 해모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해모임이 먹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었을 때, 발랐을 때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근데 우리 제품이 허접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만 바꾸면 더 큰 효과랑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책 읽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도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근데 책 읽기가 중요한 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스스로의 마음을 좀 돌보고 그리고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책 읽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신 분들 여기 많잖아요.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막 회개해야 할 것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고 정말 내 자신만, 그 시간만큼은 내 자신에 대한
점검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책 읽기가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는 그 후속 조치 부분, 그래서 제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라. 그게 진짜 후속 관리의 우리의 의무다. 그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고 끝 이렇게 하면은 소비자랑 제품을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전달만 하고 끝나는 건데 우리는 지속적인 소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쓰면서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소득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을 안내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후속 관리는 내 소득을 위해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고객을 위해서 우리 제품이랑 빨리 연결을 시켜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후속 조치를 더 중점으로 잘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또 한 분 또 해주실 분 누구실까요? 네, 1분 스피치 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책 읽기와 VOD 보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강의를 듣거나 그런 거 네, 있으시면 말씀해 서성진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사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네, 제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예, 내 인생에 이제 불을 한번 지를 때가 됐다. 예, 호를 불꽃으로 정하고, 예, 내 인생에 불을 확 질러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책 읽기, 오늘 김종 사장님 A코어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매일 아침 7시에 미라클 모닝 한 서너 명이 그 책 읽기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센터를 차릴 거고 또 저의 조직을 이끌어 갈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1순위로 제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독서 모임입니다. 예, 독서 모임. 이렇게 우리가 액션 5 미팅 또 여러 가지 연합 미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독서 모임이야말로 우리를 임페리얼까지 끌어주는 모임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성년 박사님이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독서 모임이 제일 중요하다. 고 박동철 임페리얼 연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 읽기 모임, 잠언, 그 성경 읽기 모임을 꾸준하게 이렇게 실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어떤 책이 됐든, 뭐 지금 몽상 픽 해가지고 10권, 회장님이 10권 또 추천하고 있잖아요.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어가고 있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감히 임페리얼까지 우리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얘기를 한번 던져봅니다. 예, 지금은 데일 카네기의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고 있는데요. 네, 뭐 내용보다는 이 책 읽기 우리의 하나의 실천 방안으로서 독서 모임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렇게 모임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꾸준한 우리의 의사소통과 예, 애터미의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한번 전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의 지식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결한 그런 지식까지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번에 어, 세미나 미팅 참석에 대해서 참석하시고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병욱입니다.
세미나 매번 강조하고, 미팅 매번 강조하고, 그죠? 우리 또 소그룹 미팅도 매번 강조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생활에 이렇게 빠듯하게 지내다 보면 그걸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세미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매번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세미나 뭐 한번 빠져도 되겠지. 뭐 미팅이나 뭐 또 소그룹 미팅 이런 것들. 조금, 아유, 너무 좀 빠듯하다,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어제도 사실은 뭐, 제가 이제 투잡을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들 데리고 뭐 신촌에 뭐 나들이 갈 계획이었는데, 이제 빠지게 되니까 이제 부탁을 해야 하잖아요. 누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세미나가 우선이기 때문에, 뭐, 뒤로 젖혀놓고 이제 일단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어제, 저기 비즈니스 세미나였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비즈니스 세미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음속에 내가 이제 일을 두고 왔으니까 좀 이렇게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자꾸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뭐 걱정도 되고 전화를 걸까 말까 하고 뭐 잘 비도 또 오고 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뭐라도 저거 하면 어떡하나 이래서 이제 집중이 덜 됐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세미나가 나한테 주는 그 비전을 다시 이렇게 열정을 불질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어제 사실은 저녁 오후에 이제 그 김영락 크라운 마스터님의 스피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때도 물론 그게 많이 들렸어요. 뭐, 뭐 충분히 그 비전을 보게 하는 말씀들을 하셨지만 어제 유난히 저한테는 유머스럽기도 하고 자기의 솔직한 그 심정, 뭐 우리가 뭐 듣지 못했던 그 도전했을 때 그 엉뚱하죠. 사실은 엄청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상황에서도 도전을 했어? 이런 진짜 지금은 성공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시지만 너무나 정말 여장부 같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하는데 비전을 받기 때문에 그 정말 저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다 맨 땅에서도 그렇게 막 진짜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다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나마 지금 뭐 바꿈지 않고 그나마 뭐 내 돈 쓰고 그죠? 생활하고 있잖아요. 뭐 빚진 거 없고 뭐 이러니까 아, 뭐 그런 걸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이 세미나가 중요하구나. 내가 좀 힘이 딸렸을 때, 또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세미나 미팅을 참여했을 때, 또 거기서 또 다른 비전을 보고 활력을 찾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세미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죠. 저도 어제 그 김영락 크라운 마스터 강의 중에 인생 시나리오에서 정말 모든 부분에 맨 앞에 그냥 그 1위도 아니고 0으로 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공한 분들은 대범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범함을 보여서 저런 성공의 자리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면서 어제 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미팅과 세미나 참석 남의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해주세요. 네, 저는 어제 비즈니스 세미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뷰티데이라는 거를 말씀을 주셨어요. 뭐, 센터나 아니면은 센터가 아니라도 사무실이라도 사람들 초대해서 뭐, 이렇게 제품 한두 개씩이라도 화장품 제품 한두 개씩이라도 같이 체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걸 뷰티데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요즘 좀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본사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지역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뷰티데이 저거 하면 참 좋겠는데 센터로 모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했었거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케이스라서. 그런데 이제 어제 찾아가는 뷰티데이 해서
가능하다면 그 파트너님 집에 이제 규칙적으로 찾아가서 오픈이 가능한 파트너님 집에 규칙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뷰티데이의 예시를 듣고 사실 어제 이제 승용 사장님하고 어제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양주에서 뷰티데이를 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저희 무인 카페에서 이제 만나는데 무인 카페는 뭐 주인도 없고 사실 거긴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모이자고 하면은 센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도 아직은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조금이라도 애터미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 나가는 단계니까. 그래서 모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조금이라도 애터미 제품에라도 관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니네 집에 뭐 수요일마다 가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이번 주는 뭐 다음 주는 뭐 이렇게 한번 같이 체험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볼까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주 쪽에 사실 화장품을 좀 그분 집에서 안내를 하려면은 여성분이 가능하잖아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좀 무인 카페라던가 이렇게 서 만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성분이 지금 한 2분 정도 계세요. 그 집에 찾아갈 여성분들이. 그래서 뭐 한 분은 화요일마다, 한 분은 수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정해놓고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찾아가는 뷰티데이 미팅이 되지 않을까. 사실 미팅이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시행해서 습관을 잡고 애터미가 내 인생의 일부분으로 어느 순간 스며들고 자리 잡게 만드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애터미에서 주인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주체가 되고 그게 미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인데 이렇게 찾아가는 뷰티데이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물어보자. 네, 집을 트신 분도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부터 이제 뷰티데이 한번 찾아가는 뷰티데이로 시도를 해보자. 사실 우리가 한꺼번에 많은 파트너가 생기진 않잖아요. 한 명, 한 명, 한 명 생기다 보면은 그 한 명이 애터미 사업자의 어느 정도 아주 얕지만 마인드가 되면은 이제는 니네 집 말고 우리 쟤네 집에서 한번 뷰티데이를 해볼까? 이렇게 말이 되다 보면은 사람이 2명이 3명 되고 3명이 4명 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모일 수 있는 뷰티데이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뷰티데이 한번 저희가 계속 방향을 잡고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 센터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되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번에는 제품 애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제품 제가 하나 해도 사용하시고, 될까요? 네, 말씀해 네, 주세요.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교수님이 나와서 다른 것도 이제 좀 재밌게 들었고, 예, 그 저희 두피 테스트기도 재밌게 들었고요. 또 유전자 그 검사에 대한 것도 제품이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게 들었는데, 저는 교수님이 그 시장 세분화랑 그 이제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게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어떻게 나눠서 맞춰서 접근할 건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고객 세분화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인구 통계적, 지리적 세분화, 심리 분석적, 그리고 행동 분석적 세분화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서 성별과 나이, 소득, 결혼에 대한 이제 그런 세분화,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객의 이제 세분화, 그리고 취향, 성격, 그리고 개성에 대한 세분화, 그리고 구매 행동과 제품 충성도에 대한 그런 세분화를 이렇게 나눠서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마케팅적 시사점에 대해 많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맥도날드 햄버거에 대한 이제 통계 자료나 그리고
또 그 옷가게 있잖아요. 뭐 유니클로나 우리 그 매장 가면은 그 상품 옷 매장 상품에 대한 또 그런 트렌드나 그런 이제 가격대별로 어떤 고객층에 어떻게 돼 있는가,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시장에 집중할 건가라는 그런 또 주제를 한번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애텀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세분화로 해가지고 고객한테 접근을 할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사업 구분에 있어서 사업 진행에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 아까 말씀드린 거 세분화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인구 통계적, 지리적, 그리고 심리 분석적, 행동 분석적에 대한 이런 거를 좀 고객 내가 밑에 소비자를 달고 있는 밑에 파트너를 달고 있는 부분에서 이 파트너 분들이 이 소비자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취향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개성을 가지고 있고 아 이분은 이런 거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성별에 대해서 여잔지 남잔지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인지 결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또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이 있고 또 부부가 있으면 집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나 이제 결혼 안 했으면 혼자 사니까 굳이 뭐 필요 없는 거는 소개를 할 필요는 없고 젊은 층에 맞춰서 또 화장품을 좋아하면 화장품이나 뭐 다른 이제 뭐 운동을 좋아한다 그러면 운동에 관한 부분이나 요런 이제 구매 행동이나 제품 충성도를 얼마나 따라갈 거냐에 대한 분석도 좀 약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날 건가? 나는 그러면은 어떤 포지션으로 이 구매 고객들한테 어떤 세분화를 시킬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너무나 잘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그냥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생각을 경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고, 어저께 그 강의 중에서 저는 기억나는 게 그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그 각 종교의 그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저기 돈 넣는 통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 그 머리 쓴 사람이 마케팅의 기재라고 그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정말 우리는 마케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그런 머리를 쓰면서 하는데 우리도 이 고차원적인 사업을 하면서 머리를 많이 쓰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제품 애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해모임 사례에 아, 제가 이제 이렇게 신은옥 사장님 하시고 김정숙 사장님 이어서 해주세요. 신은옥 사장님 먼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모임 제 이제 소비자 중에 제가 이제 맨날 저희 뭐 세미나나 아니면 강의 속에서 해모임을 이제 간접적으로만 이제 듣다가 제 이제 소비자 중에 관절이 상당히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혈압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께서 직접 자기 체험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생동감이 있어서 그분 얘기하시는 게 그분이 진짜 혈압이 너무 높아서 병원에서 항상 약을 처방해도 개선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해모임을 먹고 그리고 이제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터마시까지 덤으로 먹었는데 자기가 일하다 보니까 항상 일하는 게 이게 쪼그려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무릎이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통증도 심하고 일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 지장이 많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혈압도 높으니까 병원도 항상 주기적으로 가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병원을 갔는데 혈압이 정상 가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그 관절도 안 좋을 때는 일하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해모임과 파마신을 덤으로 먹으면서 이게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좀 많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덤으로 밀크시슬까지 같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3개를 꾸준히 먹는데 그분이 자기 몸이 좋아지는 걸 알다 보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해도 스스로 그냥 자기가 필요한 거를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맨날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다가 직접적으로 내 진짜 옆에서 들으니까 우리 제품이 정말 좋은 건데 우리가 그거를 진짜 제대로 소중함을 몰랐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부터 진짜 제대로 제품을 애용을 진짜 잘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사장이 이어서 해주세요. 네. 제가 우리 소비자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제 40대 이후부터. 근데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뇌경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증상으로 그 다리 저림이 발가락, 발등, 이렇게 발바닥 이렇게 저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유튜브에서 감자술을 보고, 그 의사가 그거 먹고 좋아졌다고 그래가지고, 감자술을 좀 해줬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거 먹으니까 좀 괜찮대. 근데, 많이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진코인 나토가 좋다라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그걸 먹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걸 먹으니까,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싹 좋아졌다라는 생각은 안 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이제 이게 좋다고 소개를 했는데, 전기 담요를, 여름에도 전기 담요를 발을 싸매야 그렇게 발이 시려워서 그걸 싸매고 주무셨는데, 진코엔 나토를 드시면서 그게 전기장판을 풀렀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서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 오래 먹다 보니까 이게 좀 가려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진구에나토가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드시다가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철분제 먹고 좋아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최고로 좋아진 게 비타민 B 컴플렉스예요. 비타민 B 컴플렉스인데 B12가 그게 저림 증상을 많이 낫게 해준대요. 그래서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저림 증상이 거의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본인이 너무나 만족하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지난주에 해서 드렸는데 이제 심하니까 한 2알씩 드셔봐라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드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줘도 그렇게 칭찬하는 법이 없었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약국에 가도 못 사지, 병원에 가서도 못 사지, 이건 애터미에서만 사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냐. 그 정도로 너무나 이게 좋아하신 거예요. 다리가 너무 많이 좋아지시니까 저림 증상이. 그래서 혹시 이제 사업하시다 보면 이게 사람들 만나면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저림이 손끝이 저리다, 발끝이 저리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좀 소개해주면 그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해서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저림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비타민 B 콤플렉스를 반드시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또 제품 제가 애용에 대해서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선쿠션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해요. 첫 번째 제품이. 근데 선쿠션이 너무 좋은 게 사실 선크림을 처음에 집 밖에 나오기 전에 잘 꼼꼼히 발라준다 할지라도 2~3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주는 게 가장 자외선 차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선크림을 들고 다니면서 바르시는 분을 많이 못 봤고
그리고 또 이제 귀찮고 또 이제 활동하다 보면은 먼지 묻고 뭐 약간 찝찝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뭐 크림을 덧바르고 그럼 또 다시 화장을 해야 되고 되게 피부가 갑갑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얇게 발린다 해도. 그래서 저는 선쿠션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우리 선쿠션은 가격도 너무 저렴한데 그 리필로 이제 한 번 사고 14,800원인가 그 정도 하고요. 한 번 사면은 8,900원인가 그 리필만 사면 이거를 한 달 넘게 써요, 저는. 그리고 얘를 덧발라주는 용도로 쓰니까.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얘는 무기자차잖아요. 그래서 뭐 외출하기 전에 30분 전에 20분 전에 선크림 발라야 된다. 그거는 이제 유기자차 선크림의 경우고 이제 무기자차는 바로 차단이 되니까 얘는 그냥 즉시 바른 즉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 용도로도 여성분들은 쓰기 좋은 게 얘는 톤업이 돼요. 톤업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 핑크 실링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핑크색 라인이 있는데 그게 약간 진주빛 같은 윤기를 주면서 촉촉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쿠션을 또 홍보를 하니까 하필이면 지금 품절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선쿠션을. 그래서 너무 인기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선쿠션의 또 다른 장점은 그 블루라이트 차단. 네, 블루라이트 차단이 돼서 자외선보다 어떻게 보면은 블루라이트가 파장이 더 짧고 우리한테 마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블루라이트가 피부 노화의 강력한 주범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근데 우리는 맨날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노화가 빨리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선쿠션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전자피인데 제가 차전자피의 효과를 본 건 작년에 8월 제가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예요. 사실 슬림바디 작년에 못했는데 그때부터 애터미 제품으로 살을 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혈당, 그 차전자피, 그 식사의 순서. 그러니까 뭐 잠자고 일어나서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또. 근데 공복에 갑자기 쌀밥이 들어가면은 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또 살이 잘 찌는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 인슐린 분비를 통해서. 근데 저는 차전자피, 그러니까 회장님이 일어나자마자 세포를 그냥 연거푸 드신다고 했잖아요. 세포를 뜯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현명하신 게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를 하고 밥을 먹으면 밥이 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절이 되고 입맛도 이렇게 자극적인 걸 원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을 빼고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을 줬던 게 바로 이 차전자피였어요. 사실 차전자피, 보이차, 뭐 애플페논, 그리고 쉐이크 요 네 가지를 묶어서 제가 효과를 봤는데 제가 효과를 봐서 주변에 이제 뭐 파트너분이나 저기 뭐 소비자분한테 얘기하니까 차전자피가 정말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40이신 분들 중에 변비가 많으시더라고요, 변비가. 아기를 낳으시고 뭐. 그래서 차전자피를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드시려고 했다가도 오히려 또 살이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서 제 파트너 한 분은 그냥 무조건 차전자피 보이차 애플페논을 한 세트로 팔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은 처음에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매주 이야기를 했어요. 차전자피 너무 좋다. 차전자피 뭐가 좋다. 차전자피를 먹으니까 저도 변비가 살짝 있었는데 그게 해결됐거든요. 근데 살도 빠진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차전자피를 본인이 그럼 먹어봐야겠다고 하나를 사더니 본인이 먹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일터에다가 전하다가 그분들이 또 그럼 나 하나 줘봐요, 하나 줘봐요 해서 들어갔는데 그분들의 변비가 해결되는 거를 보고 본인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슬림바디를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슬림바디 끝났죠? 그 이후에는 그냥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세 가지를 권해서 한 세트로 아예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차전자피를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네, 혈당 급격하게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차전자피를 꼭 드셔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꼭 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전자피 맛도 좋죠. 맛도 있어요. 그쵸? 새콤새콤하면서 맛도 있고, 또 그 선쿠션도 이 더운 여름에 사용하시면 시원한 그 힐링감도 있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기 특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품 2가지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은 이제 소비자 전달이나 사업 설명 또는 또 제품에 대한 거 더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네, 남혜진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항저우랑 상해를 갔다 왔어요. 기차 타고 가기 되게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항저우에는 파트너님 소개로 갔다 와서 사실 그분이 제가 가기 전까지도 왜 오려 그래? 그냥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하면 안 만나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 아니야. 일단 만나. 만나는 거 꼭 약속하자. 그래서 알았어. 그냥 말해봐. 뭐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애텀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너가 꼭 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소개라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애텀이 소개를 쭉 했어요. 그래서 좋은 거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분을 소개해준 사람한테 나 진짜 만나기 싫다고, 나 다단계 싫다고, 그 아메이 같은 거 아니냐고, 나 정말 만나기 싫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 소개해주신 분이 저랑 승경사장님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승경사장님한테, 그냥 너네 가서 애터미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그러면 안 돼. 뭐 이제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하다가 그냥 곁다리로 조금만 얘기하고 너무 압박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도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비전을 보셨고 성공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사실 조금 뭐라지 열정이 떨어졌나? 하여튼 물을 확 끼얹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저희는 이제 예약도 다 해놓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알겠어요 하고, 그래도 무조건 갔어요. 근데 가서 우리가 애터미 얘기를 안 하면, 뭐, 진짜 수십만 원 들여서 거기 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던가 말던가, 그냥 뭐 싫어하던가 말던가, 야, 애터미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분이 밥을 사주신대요. 그래서 밥을 이렇게 웃으면서 막 먹고 있는데 그분이 먼저 애터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터미가 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예 막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소개해 주신 분이 가입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스스로 한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길래 애터미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또 만나서 뭐 한국 오면은 또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풀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혹시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못돼. 해. 그러길래 그냥 가입 한번 해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막 흔쾌히 약간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리고 부탁도 들어준다고 하고 막 호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가입을 덜컥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절대 가입하기도 싫고 얘기하기도 싫고 그렇게 이제 소개해준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그 소개해준 사람도 엄청 조심하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말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가입까지 하고 그리고
이게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꼭 중국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소개를 해줘도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구매한 것도 당신의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그게 수당으로 들어간다. 만약에 소비자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수당을 받고 싶으면 그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겠다. 요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내가 소개한 사람이 또 소개를 했어. 그럼 그 사람의 수당도 다 내게 되는 거야?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소개한 사람이 또 소개를 해도 그 소개한 사람이 구매한 게 또 100% 내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굉장히 흥미로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광저우나 심천이나 이렇게 가는데 소개해 줄 수 있어? 상해에도 소개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있대요. 그러니까 소개 안 해줄 생각이면은 나 거기에 사람 없어. 다 이러거든요. 어제도 되게 많은 분들한테 중국에 소개해줄 사람 좀 얘기해주세요. 그랬더니 다 없다는 거예요. 나 거기에 아는 사람 없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진짜 나 거기 아는 사람 없어. 있어도 없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릴리님은 흔쾌히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갈 때 얘기해. 내가 얘기해 볼게. 다 있어. 광저우도 있고 상해도 있고 항저우는 또 오면 얘기해. 미리 얘기해 볼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어떤 정보를 받든 어떤 리액션을 받든 내가 준비한 말은 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근데 실제로 그 릴리님이 정말 소개해주신 분 말대로 애터미 얘기 못하게 하고 언짢아 하고 가입도 안 해주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애터미 얘기하기 싫다 그랬는데 왜 와서 얘기하더라 이렇게 흉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애터미를 위해서 엮여진 거지 인간관계를 위해서 엮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한 번 만나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안해. 내가 버릇이 돼서 아이고 미안해. 이러면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이 되게 잘 됐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저우나 상해에 몇십만 원 들여서 갔는데 그분 한 명 만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로 전단지를 준비를 해서 막 뿌렸어요. 그래 공안한테도 잡힐 뻔하고 공안이 여기서 그런 거 뿌리면 안 된다고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막 설명할 건 끝까지 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차에서 되게 막 부자처럼 생긴 남자가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되게 막 쌩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승용 사장님이 요 분한테도 한번 줘볼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승용 사장님이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왔어요. 어, 그걸 이제 중국어로 我是 한국人이렇게 하면서 네, 막 중국어로 했어요. 연습한 거를. 그랬더니 되게 흥미로워 하시면서 갑자기 위챗 추가를 하는 거예요. 제 위챗 추가를. 그러면서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연락도 하게 되고 그래서 와, 우리가 지금 25개를 돌렸는데 25개를 콜드를 하면은 그래도 한 명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 또 열심히 돌려보자. 이렇게 해서 돌리고 말 걸고 하다가 지금 3명의 연락처를 따서 왔고 한국에서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좀 흥미로워 하세요. 그래서 웹사이트 한번 보내봐. 자기가 먼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제품을 알리러 왔고 중국에도 웹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 연습을 해서 갔어요.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 자기가 먼저 거기 제품 뭐가 좋아? 어떤 효과가 있어? 웹사이트 한번 보내봐. 이렇게 연락을 먼저 주셔가지고 웹사이트까지 소개하고 제품 소개하고 이제 그저께까지 이렇게 다 연락을 주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우리 회장님의 그 자석 효과 네,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준비한 거 다 말하면 되고 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네. 네. 아이고, 중국 사업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시작이 반이라고 중국에서 또 어떻게 퍼질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또 이야기할 때 그냥 지맘의 법칙을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는 어제 그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그 AI 스캐너? 이름이 그렇던가요? AI 스캐너인가 그렇죠? 그 얼굴 피부도 저기 스캔할 수 있고 뭐 머리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나오면 정말 우리 사업에 날개를 단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이 초청도 잘 될 것 같고 그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업에 잘 활용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럼 저 미팅은 하나 더 해도 여기까지. 될까요? 아, 네네. 해주세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저기 스폰서님이랑 같이 그 우리 정정자 사장님 그 며느님을 만나러 갔어요. 사실 그분은 가입은 늘 먼저 돼 있으셨는데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품을 쓰는 것, 제품을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시고 그리고 또 초대를 하는데 사실 아이가 아직 크는 아이도 있고 해서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세미나에 참석도 힘드시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간히 연락드리면서 제품 정보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관리를 하다가 최근에 저희 센터에 초대를 해서 사무실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영상도 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데 사실은 남편분이 먼저 명의로 가입이 돼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주사업자가 되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제 주사업자로 변경을 해드리고 그리고 캐시백에 대해서 또 관심이 이제 생기신 거예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처음과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닌데, 그게 똑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귀가 열리는 타이밍.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친구 가입시킬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또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명을 이제 가입을 했는데, 또 최근에 만난 것도 그냥 또 이제 관리 차원에서 만나고 근데 또 얘기하면 우리가 또 초대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애터미가.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초대가 나오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저랑 저기 배은희 팀장님이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역시 미친 사람 두 사람은 이길 수가 없구나. 이 미쳐가지고 막 애터미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랑한 거예요. 회장님 자랑 또 제품도 또 저기 하부께 세트를 들고 오셨어 저기 팀장님이. 그래서 그거 막 발라주면서 제품 자랑 또 마케팅 플랜도 얘기했죠. 짧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게 다 자랑이었던 거예요. 자랑할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나를 초대를 하니까는 이분이 아 공주는 못 가도 저기 일산 세미나, 일산 세미나를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예전에 세미나를 가본 적이 있대요. 아마 속리산이나 가보신 것 같아요. 아버지 따라서 가봤대요. 아버지가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캄보디아도 안 들어갔을 때 한번 따라갔는데 아버지께서 애터미가 이제 캄보디아도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너도 세미나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근데 그 이후로 그게 15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때 그랬으면 대박 나는데 그 대신 그렇게 했으면 우리 밑에는 없으셨겠죠. 그래가지고 요번에 오면서 이제 아버지도 좀 가입을 다시 해보셔라.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께서 먼저 전달을 하셨으나 그간 사업을 하시진 않았으니 다시 제대로 알아보시고 아버지를 가입하시는 것까지 그렇게 하시면은 또 이제 딸이 또 이끌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돌아보니까 자랑, 예, 미친 자랑, 미친 사람의 그런 애터미에 미친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전달하면은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또 딸려오는 사람은 또 딸려오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시 내가 먼저 미쳐서 애터미만 생각하면 미치겠잖아요. 애터미만 얘기 나오면은 진짜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력, 네, 자력이
세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또 미치게 또 이야기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마무리 스피치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구호는 어제 했던 김영락 트라운 마스터가 했던 나가자, 만나자, 성공하자. 이걸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나가자! 나가자! 성공하자! 파이팅하자! 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